기원 후 1세기 중국 한나라 말기 400년간 이어져 온 한나라의 권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망이라는 인물이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고 신나라를 세웠지만 그의 급진적인 개혁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야망 가득한 제후들은 저마다 세력을 키우며 천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 뛰어난 장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원이었습니다. 마원은 어려서부터 무예와 병법에 뛰어났고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한나라에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하자 마원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의 묘를 지키며 은거했습니다. 한나라가 무너진 이 혼란한 시대에 나는 어디에 몸을 의탁해야 하는가? 마원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이미 한나라가 무너진 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어디에 써야 할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서 지역의 제후 외효가 마원을 찾아왔습니다. 외효는 당시 서북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원 장군, 그대의 명성은 이미 천하에 알려져 있어. 나를 도와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지 않겠소? 외효의 제안에 마원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외효의 인품과 능력을 살펴본 후 그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마원은 외효의 부름에 응하여 그의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효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백성의 안녕이어야 합니다. 외효는 기쁜 마음으로 마원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마원은 그의 군사 전략가로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원의 지휘 아래 외효의 군대는 점점 강해졌고 그 영향력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또 다른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촉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공손술이었습니다. 공손술은 자신을 황제라 칭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외효는 공손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했습니다. 적으로 삼아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동맹을 맺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그는 마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마원 장군, 그대는 공손술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들었소. 그를 직접 만나 그의 인물됨을 살펴보고 오시오. 우리가 그와 손을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오. 마원은 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공손술이 자신과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정으로 공손술의 능력과 비전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공손술이 진정으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면 외효에게 그와의 동맹을 권할 생각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원은 공손술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한 광경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손술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주변에는 무장한 호위병들이 즐비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 마원이 아닌가. 그대가 외효의 사신으로 왔다고 들었소. 어서 나에게 절을 올리시오. 공손술의 오만한 태도에 마원은 내심 실망했지만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폐하, 저는 외효 장군의 명을 받들어 폐하를 뵈러 왔습니다. 폐하의 뜻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손술은 마원과의 진지한 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궁전과 군대를 자랑하기 바빴고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시오, 마원. 내 궁전은 한나라 황제의 것보다 더 화려하지 않소? 내 군대는 10만이 넘소. 곧 나는 천하를 통일할 것이오. 마원은 공손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 자기 도취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손술은 백성의 안녕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었고 현실적인 전략보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원은 이틀 동안 공손술의 궁전에 머물며 그의 통치 방식과 주변 신하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공손술이 좁은 촉 지역에서만 위세를 떨치고 있을 뿐 천하의 대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손술은 자신의 작은 영토 안에서만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고 바깥 세상의 변화와 동향에는 무지했습니다. 마침내 마원은 공손술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폐하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외요 장군에게 폐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공손술은 마지막까지도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외요에게 전하시오. 그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나는 그를 중용할 것이오. 마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공손술의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원은 외효의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효는 마원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고 즉시 공손술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마원 장군, 공손술은 어떤 인물이요? 우리가 그와 동맹을 맺을 만한 가치가 있소? 마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공손술은 우물 안개구리입니다. 좁은 촉당에서나 뽐내는 미미한 자일 뿐입니다. 우물 안개구리라니 무슨 뜻이요? 공손술은 자신의 작은 영토 안에서만 위세를 떨치고 있을 뿐 천하의 대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처럼 자신이 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우물 입구만큼만 작은 것이지요. 마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공손술은 예로서 국사나 현자를 대하지 않고 오직 권위만을 내세웁니다. 그런 자는 결코 천하의 일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백성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와 동맹을 맺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요는 마원의 말을 깊이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판단을 믿겠소. 우리는 공손술과 거리를 두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가겠소. 마원의 통찰력 있는 판단 덕분에 외요는 공손술과의 불필요한 동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역사는 마원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공손술은 자신의 좁은 세계관과 오만함 때문에 결국 실패했고 그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원은 이후 외요를 떠나 결국 광무제를 도와 후한 왕조 건설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수로서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원의 이름은 후한의 역사에 빛나는 명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공손술은 자신의 좁은 시야와 오만함 때문에 결국 패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만 집중한 나머지 더 큰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는 자신이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했고 그것이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마원이 공손술을 평가할 때 사용한 정중지화라는 표현은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식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중지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합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원은 공손술과 달리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배우고 관찰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열린 태도가 그를 위대한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 더 넓은 세계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과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보려는 용기와 호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물 안개구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중지화는 우물정 가운데 중 갈직, 개구리, 와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뜻으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 또는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식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비유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후한 시대의 명장 마원이 자칭 황제 공손수를 평가할 때 사용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중지화의 핵심은 제한된 시야와 편협한 세계관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 입구를 통해 보이는 작은 하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개구리에게는 그 작은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고 광활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중지화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좌정관천이 있습니다. 이는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역시 좁은 시야로 세상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합니다. 또한 편견이라는 말도 비슷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의미합니다. 정중지화의 의미는 단순히 무지함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와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물 안개구리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교육, 문화적 배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물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중지화는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원이 공손수를 평가할 때처럼 좁은 시야로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는 지도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만이 복잡한 정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지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문화나 지식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는 다른 문화와 지식을 이해하고 배울 기회를 막습니다. 진정한 지적 성장은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접하고 자신의 시야를 끊임없이 넓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우물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우물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